어머니, 여긴 어떻게? 7회 만에 마주한 며느리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웨딩홀 코디 조끼를 입은 민서 뒤로 하얀 아치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볼 걸 내가 먼저 물을게. 이게 뭐냐? 재혼이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40년 보건소 야간 당직의 카랑카랑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서는 대답 대신 뒤로 반걸음 물러났고 의자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저 아치가 뭐냐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웨딩 아치 앞에서 민서는 입술만 떨었습니다. 경로당 단체 대화방에는 신부 대기실 사진이 올라오고 말순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서야, 너 예전에 내 지갑 손댄 날 기억나니? 그 한마디에 행사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소유는 두 손을 꽉 쥔 채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서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부산 서면 골목에는 저녁 7시만 되면 경로당 앞 반찬가게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골목 안쪽까지 스며드는 그 순간 72세 윤말수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손을 씻으며 혼자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비누 2번, 엄지 돌려 씻기. 전직 보건소 간호사였던 말수는 손 씻는 습관만큼은 유난히 철저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근무하며 몸에 밴 습관이죠. 손을 닦고 나면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는 것이 말순의 일과였습니다. 액자 속에는 아들 준호, 며느리 민서, 손녀 소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7회 전 사고가 난 뒤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말수는 아직도 며느리 민서가 돈을 들고 달아났다는 소문을 지워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경로당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해 시장 좌판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반찬가게 김치통처럼 풀풀 새어나와 말순의 가슴을 저리고 또 저렸습니다. 말순은 저녁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지켜야 하는 가족이었는데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며느리를 믿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도 말수는 액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를 보니 호텔 안내 데스크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말순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말순 여사님이시죠? 내일 오후 3시 예약번호 1107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가족 행사실입니다. 가족 행사실이라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약번호 1107이라니 말순은 그 번호를 예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순의 이름으로 호텔을 예약한 것일까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민서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민서가 재혼을 한다는 건 아닐까요? 예약하신 분이 따로 계신가요? 말순이 물었지만 상대방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약자 명의가 윤말순으로 되어 있으니 내일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순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반찬가게 불빛이 어느새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골목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은 다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웃는 얼굴, 민서의 수줍은 미소, 소윤이의 밝은 눈동자가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회 전 그날 이후로 말순은 이 사진 속 얼굴들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소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고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민서가 시댁에서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수군댔고 말수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못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일 직접 가봐야겠어.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할 때 배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 기록, 대면.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말순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순은 옷장에서 오래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입지 않아 구겨져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다리미를 꺼내 옷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미 스팀이 치익 소리를 내며 주름을 펴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약번호 1107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수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경로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왔네. 누군가 말순을 보자마자 속삭였습니다. 말순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자리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 씨, 어제 호텔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누군가가 캡처한 호텔 예약 화면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107 그랜드홀 가족 행사.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올린 것일까요? 이거 누가 올렸어요? 말순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이미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첩장은 없었지만 예약 번호가 청첩장처럼 사람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메시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서 씨 재혼하나 봐. 그럼 그렇지. 돈 들고 사라지더니 새 출발하나 보지.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메시지 하나하나가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김치찌개가 담긴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 씨,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문만 듣고 있으면 마음만 아프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문에 휘둘릴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젓가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래전 보건소에서 일하던 시절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4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하며 익힌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확인, 기록, 대면. 말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어제 다려놓은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72세의 나이지만 말수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할 때 늘 깔끔한 차림을 고집했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서, 내가 정말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80년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집에 전화하던 그 밤의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심장이 서늘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느끼던 그 긴장감이 지금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호텔 예약 시간은 3시였습니다. 아직 2시간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오래 신지 않아 뒤축이 조금 닳아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말수는 현관 신발장 위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 민서의 미소, 소윤이의 눈동자가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확인하고 올게. 말순은 액자에게 말하듯 중얼거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말순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말순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말순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소문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말순이 평생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말순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서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이 거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손녀를 돌보고 일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해 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버스는 호텔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 40분 말순은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평생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할 때도 아들을 키울 때도 이런 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서 말순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여사님이십니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돌아보니 절제된 미소를 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명찰을 단 지배인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윤말순입니다. 환영합니다. 예약번호 1107 확인되었습니다. 행사실 세팅 확인하러 가시겠습니까? 지배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배인은 앞장서서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오늘 행사 일정이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안내판을 훑어봤습니다. 여러 행사 이름 중에 1107이라는 번호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행사실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지배인이 멈춰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쪽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 조명 스탠드, 그리고 구석에 세워진 직원 출입 금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말순이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표지판 뒤쪽에서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웨딩홀 코디네이터 조끼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그 사람의 얼굴에 닿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7해 만에 마주하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는 말순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7해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말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내가 물어볼 걸 내가 먼저 물을게. 이게 뭐냐? 재혼이냐? 민서는 놀라서 뒤로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뒤에 있던 의자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지배인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호텔 규칙상 예약 정보는 외부에 자세히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가족 행사가 맞습니다. 가족 행사면 웨딩 아닌가요? 아니면 뭡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건소 야간 당직 시절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웨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요? 말순이 다그쳤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대답 대신 민서는 행사실 뒤편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커튼 뒤로 보드판이 보였습니다. 보드에는 YF 장학재단 지역 인재 면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장학재단 면접이라니 그럼 웨딩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말순의 시선이 보드 한쪽 구석으로 향했을 때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보드 옆에는 하얀 아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웨딩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식용 아치였습니다. 꽃으로 장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결혼식에서 쓰는 구조물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저 아치가 뭐냐고. 민서는 아치를 바라보다가 말순을 다시 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개입했습니다. 저 아치는 오전 행사에서 사용한 소품입니다. 아직 철거 전이라. 오전 행사요? 그럼 지금 이 행사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말순이 지배인을 쳐다봤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 있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학재단 면접이라는 보드, 웨딩용 아치, 가족 행사실이라는 예약명, 웨딩홀 코디 조끼를 입은 민서.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솔직하게 말해.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말순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흰 테이블보에 반사되어 방안이 더욱 밝았습니다. 말순은 민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7회 만에 마주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진실을 털어놓을지 말순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민서가 입을 열려는 순간 행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스태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3명의 남녀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진행 스태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갑자기 바빠진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스태프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말수는 그 틈에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면접이 진짜 맞는 건가요? 말순이 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YF 장학재단의 지역 면접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때 행사실 안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교복을 벗고 단정한 면접복을 입은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눈이 그 소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7회 만에 보는 손녀였습니다. 소윤은 할머니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는 많이 컸습니다. 7해 전 10살이던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소윤아, 너도 알고 있었니? 소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어요. 오늘은 소윤이가. 민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로당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김 여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말순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김 여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말순 씨, 지금 호텔이죠? 단체 대화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말순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김 여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누군가가 호텔 복도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신부 대기실이라는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배인이 말순의 표정을 보고 다가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지배인은 난처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저 표지판은 오전 웨딩 행사 때 사용한 겁니다. 아직 철수 전이라서. 오전 행사요? 그럼 지금이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말순이 되물었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순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약번호, 흰아치, 신부 대기실 표지판, 모든 게 재혼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뒤섞였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우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끊고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해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민서야, 너 예전에 내 지갑 손댄 날 기억나니?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병원비.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7해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말순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민서를 의심했지만 민서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말순과 민서 사이에는 금이 갔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하는 말은 다 변명이었어. 말순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행사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태프들도 어색하게 서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소윤은 두 손을 꽉 쥔 채 움츠러들었습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행사 시작 전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관련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말순은 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지배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지배인은 행사실을 나가며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말순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해 만에 며느리와 손녀를 만난 충격이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민서는 말순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소윤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말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7해 전에도 저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말순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휘둘려 직접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소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행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배인이 돌아왔습니다. 지배인 뒤로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그 사람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들어선 사람은 노신사였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얼굴을 보자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노신사도 말순을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 씨, 오랜만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90년대 말 말순이 보건소에서 산모들을 돌볼 때 구청 사회과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노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말순이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배인이 옆에서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분이 YF 장학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면접을 주관하러 오셨습니다. 말순은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 1107 예약은 장학재단 면접장으로 잡은 겁니다. 웨딩이 아니라오. 지배인도 다시 설명을 보탰습니다. 오늘 1107은 장학재단 면접장 임시홀입니다. 웨딩팀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며느님께서 따님의 면접장 세팅을 자원해 도우셨어요. 말수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면접이라는 말이 이해는 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말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경로당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새 메시지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축의금 얼마가 적당해? 하고 물었고 또 누군가는 역시 재혼이었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재혼이라고 굳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돈은 뭐냐? 말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내 지갑에서 사라진 현금은? 너희가 사라진 7회는?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유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지갑에서 꺼낸 건 제가 맞아요. 순간 행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들도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보험이 끊기고 준호 오빠 수술비를 보태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못 살렸잖아요. 전 죄인이에요.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말순도 평생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였으면서 아들 하나 구하지 못한 자신을 말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치켜 올린 손을 떨구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방 빼고 도망친 건?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망이 아니었어요. 야간 노동 자리로 옮긴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요. 그때 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어요. 준호 오빠를 살리지 못한 제가 어머니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른이 넘도록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배인이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
말순을 앉혔습니다. 이사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순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물에 번져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소윤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저를 키우려고 밤낮으로 일했어요. 소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말순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끊은 건 맞아요. 하지만 도망친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 소윤이가 바르게 자라서 어머니께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다시 찾아가려고 했어요. 말순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7회 동안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가족이 흩어진 슬픔, 그리고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온 7회의 세월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씨, 며느님은 7회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소. 딸을 위해서요. 말순은 고개를 들어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응급실에서 배운 대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잠시 후 지배인이 행사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커다란 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웨딩 장식이 들어있을 법한 그런 상자였습니다. 말순은 그 상자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지배인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웨딩 장식 대신 검은색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케이스를 꺼내 열자 안에는 마이크와 스탠드, 그리고 작은 포토 프레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프레임을 바라봤습니다. 프레임 속에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7일 소윤이 첫걸음.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체를 알아봤습니다.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늘 쓰던 그 글씨였습니다. 말순은 프레임을 집어들었습니다. 포스트잇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7회 만에 만지는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107은 소윤이의 생애 첫걸음을 뗀 날이에요. 준호 오빠가 늘 그 날짜를 암호처럼 썼어요. 오늘도 1107처럼 걷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자고. 말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자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준호가 20대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말순의 삐삐에 1107이라는 숫자만 찍혀오면 준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말순은 시장에 가서 왕돈가스를 샀습니다. 3개를 사면 하나를 더 얹어주던 시장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돈가스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가족 셋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돈가스를 나눠 먹으며 웃던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잠깐 잊고 있었네. 우리 집도 웃던 집이었단걸.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느라 행복했던 기억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1107이라는 암호 속에 담긴 가족의 온기를 말순은 잊고 살았습니다. 이사장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말순 씨, 장학재단의 지역 면접을 호텔로 잡는 건
비용이 꽤 듭니다. 하지만 며느님이 웨딩팀과 조율해 무료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윤 양은 마지막 발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스피치 마이크도 조명도 다 손녀를 위한 겁니다. 말수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말수는 민서에게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말순이 다가오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소문만 듣고 너를 의심했어. 직접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간호사로 평생 일하면서 확인부터 하라고 배웠는데 정작 내 가족한테는 그러지 못했구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수는 민서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너 혼자 소윤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민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손녀,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7해 만에 다시 이어진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이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면접 시작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소윤 양 준비되었습니까?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고 와라. 할머니가 여기서 지켜볼게. 소윤은 미소를 지으며 면접복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스태프들이 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은 말순을 객석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서도 말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흰 아치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웨딩 아치가 아니라 손녀의 꿈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긴급 상황에서 늘 하던 방식대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확인부터 하자고 내가 말했지. 이제야 제대로 들리네. 1107이라는 숫자가 이제야 제대로 들렸습니다. 재혼이라는 소문이 아니라 가족의 암호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자는 준호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수는 옆에 앉은 민서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민서도 말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흰 아치가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웨딩용 장식이 아니라 손녀의 꿈을 향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소윤이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면접관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도 심사위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수는 객석 맨 뒤에서 손을 꽉 쥐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소윤입니다. 저는 7해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윤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저는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엄마는 호텔 웨딩팀에서 일하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을 버티러 옮겨간 겁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꿈은 지역 보건 정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외곽 지역 아이들도 사교육 없이
공평하게 면접장에 설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보건소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산모들을 돌봤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말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해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손녀의 마음속에 할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소유는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가 밤낮으로 일하며 저를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말처럼 오늘도 1107처럼 걷겠습니다. 소윤이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도 떨리는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힌 날짜가 손녀의 발끝에서 다시 걷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준호가 남긴 암호가 손녀를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심사위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면접에 참여한 모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말순과 민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종 합격자 박소윤. 순간 행사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윤은 눈을 크게 뜨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나 딸을 껴안았습니다. 말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녀가 해냈습니다. 7해 동안 어머니와 함께 걸어온 길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실 밖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혼 아니래. 쇼였대. 아니야, 장학쇼지 뭐. 손녀 면접 붙이려고 꾸민 거 아니야? 소문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추측만 늘어놓았습니다. 말순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이 넘도록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말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겠다. 말순은 행사실 문을 열고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에는 경로당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을 보자 수군거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말순은 그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키 큰 샹들리에 아래 말순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1107은 우리 손녀의 첫걸음을 기념하는 코드입니다. 재혼도 아니고 쇼도 아닙니다. 제 아들이 손녀를 위해 남긴 암호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빈말로 축의금 묻던 분들, 그 돈이면 경로식당 한 끼라도 보태주세요. 아이들이 먹는 밥이 곧 우리의 얼굴입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40년 가까이 보건소에서 일하며 익힌 눈빛이었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책망하지만 품어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경로당 단체 대화방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표시를 연달아 남겼습니다. 소문이 하나둘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집 부엌에서는 고등어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식탁 위에는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윤도 함께였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7해 만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와 손녀를 보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와라. 밥 다 됐다. 세 사람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래전 준호가 살아있을 때처럼 다시 가족이 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말순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1107처럼. 민서가 그 포스트잇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소윤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밥그릇에 밥을 담아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밥을 뜨기 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수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갑에서 제가 꺼낸 돈 반은 돌려드릴게요. 말수는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됐다. 하지만 민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경로식당에 제 이름 말고 어머니 성함으로 기부했어요. 오래전 보건소에서 어머니가 해오던 일을 조금은 담고 싶어서요. 말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그 시절을 민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서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돈 얘기는 그만하자. 오늘부턴 내가 우리 집 큰 며느리다. 이미 그랬지만 내가 늦게 인정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수는 민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70이 넘은 손과 40대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세월의 간격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면접장 아치 기억나시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은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졸업할 때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 영정 옆에요. 우리 셋이 같이 서서 사진 찍어요. 말순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 다시 같은 식탁이다. 세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고 고등어를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유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민서는 호텔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수는 경로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7해 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경양식집의 사이렌 조명처럼 호텔 샹들리에의 장광이 창문 너머로 아른거렸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겹쳤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치유가 만났습니다. 말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빛처럼 우리 가족도 다시 빛나고 있다고. 설거지를 마친 세 사람은 거실로 옮겨 앉았습니다. 말수는 현관 신발장 위 액자를 내려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담긴 그 액자였습니다. 말수는 액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와 소윤도 옆에 앉아 함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말순이 액자 속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와 소윤은 조용히 말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봐라, 우리 집이 다시 걷는다.
1107처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남긴 암호가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걷자던 그 약속이 7회 만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그 액자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소파 위 담요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말순은 놀라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윤이가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싶대요. 소윤도 수줍게 웃으며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회 동안 혼자 지내던 집이 다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손녀의 손을 잡았고 민서는 말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산 서면 골목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로당 앞 반찬가게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의 풍경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1107이라는 암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준호가 남긴 그 암호는 이제 세 사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걷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이다.